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. 영상 내용은 리딩이 아니며 투자 의사결정 시 전적으로 투자자 책임과 판단에 결정되어야하고요.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 화이팅! 매우 오랜만입니다. 롱타임 노씨. 커뮤니티에 글 올렸었잖아요. 제 얼굴도 올렸고 처음인데 많은 분들께서 글 보셨고 응원해 주셨죠. 영상을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어머니를 간호하느라 이제 병원에서 27일째 상주했었죠. 그래서 거의 한 달간 병원에서 있었습니다. 반포 가톨릭 서울성모병원에서 13층에 있기도 했고, 뭐 다른 층수 말씀드리면은 어떤 과인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이 머물렀던 곳은 말씀 안 드리기로 하고, 영상 업로드 했던 곳을 보니까 정확히 한 달여 만에, 정확히 한 달인 것 같아요. 업로드 하는 게. 마지막 영상이 지난 6월 8일이었더라고요. 그 영상이 뭐였냐면, 이제 셀트리온 제약과 이제 SK 바이오팜 관련된 바이오 얘기였었습니다. 한 달 동안 좀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.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코스피 월봉인데, 이제 말씀드릴 게 있는 거죠. 바로 이제 말씀드리겠고, 코스피에서는 이제 대형주만 놓고 봐도 지난 한 달 동안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좀 특정 종목 중심의 좀 슬림화된 종목들의 강세가 있었죠. 카카오, 네이버 등. 코스닥은 좀 더 강한 모습이긴 했지만 순환매가 매우 심했었기 때문에 이제 양시장 상승했었어도 그리 만만한 상황은 아니지 않았나, 그런 생각도 좀 들고, 시장 보면 이제 중요한 건 먼저 말씀드려야죠. 지금 코스피 월봉입니다.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봐야 되겠죠. 작년 11월이에요. 이게 작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, 지난달까지, 이거 월봉이에요. 코스피 월봉. 몇 개 연속 양봉이죠? 8개입니다. 코스피에서 8개월 연속 양봉이었다. 코스피가 월봉에서 8개월 연속 양봉이었던 것은 역대 세 번째라고 합니다. 그런데 역사상 9개월 동안 양봉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. 오늘 영상의 첫 번째 내용인 거죠. 코스피 월봉이 지난 6월까지 8개월 연속 양봉이었는데 이게 역대 세 번째인데 9개월 연속 양봉이었던 적은 역사상 없었다. 그러면 기본적으로 7월 코스피의 캔들은 음봉일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미리 해볼 수 있었다는 거죠.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요. 그리고 두 번째, 이런 가운데 지금도 계속 관련된 뉴스 많이 나오고 있지만, 오늘 오전 이제 확진자 수 나왔잖아요. 역대 최고치 기록했죠. 불안 심리가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거리두기 단계 상향 검토 관련돼서도 그렇고, 경기 회복 모멘텀 둔화 우려도 그렇고, 조금 전 보니까 약 1시간 전, 그러니까 금일 6시까지 확진자 수가 몇 명이에요? 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1039명이에요. 6시까지. 그러니까 같은 시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확진자 수가 어제보다 29명이 많은 거라고 합니다. 확진자 수 전망과 관련된 뉴스, 분석 등 여러 뉴스 보시면 지금이 고점이 아닐 수 있겠구나. 이런 것은 좀 쉽게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그래, 진짜 이게 7월 말, 이거 좀 지금이 고점은 아니겠구나. 그쵸? 확진자 수 고점이라는 게, 그런 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.
그래서 만약에 뭐 지수 상승하라 뭐 등락이 있겠지만 지수가 이제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열린 마인드는 좀 필요한 게 아닌가. 해외에서도 이제 코로나19 확산세에 또 좀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요. 뭐 영국, 일본 등. 일본 올림픽 개최가 언제죠? 7월 23일인가? 이거 일본 올림픽 좀 어찌 될지 참. 네, 뭐 뉴스 보니까 뭐 중도에 뭐 중단될 수도 있다? 해도 문제고 뭐 복잡한 것 같아요. 저 그것도 봐야 것 같고. 그래서 환율도 어제 8원 좀 넘게 급등했죠. 오늘도 거의 7원 가까이 상승했고, 더욱이 오늘 옵션 만기일이기도 했고. 그래서 여기 딱 시장 보면은 개인만 샀죠. 코스피, 코스닥 현물 말씀드리는 거고. 그리고 세 번째, 첫 번째가 뭐였죠? 코스피 월봉이 9개월 연속 양봉이었던 적은 없었다.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두 번째 내용. 이제 세 번째는 지수가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다 보니 또 모두 최대치죠. 어떤 거? 네, 맞습니다. 신용. 지금 코스닥 물론 이거래일 전께 확인할 수 있는 거죠. anyway, 코스닥 신용잔고가 약 11조 원. 그렇죠? 그리고 코스피 신용잔고가 13조 5천억 수준. 그래서 지금 양시장 합쳐서 신용잔고가 얼마예요? 24조 5천억 수준입니다. 보통 신용잔고가 조금 뭐 많을 때 한 21조 원 전후였는데 이제 24조 원도 넘어선 거죠. 역대 최고. 유동성 관련된 얘기는 이제 쉽게 볼 수 있어요. 좀 찾아만 봐도 시중에 돈 여전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고. 근데 다만 지수는 신고가이지만 물론 뭐 신용잔고도 신고가예요. 최고치.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또 뭐죠? 고객예탁금이. 고객예탁금 여기 초록색이죠? 고객예탁금 지금 얼마예요? 67조 원이 좀 안 돼요. 여기 있어요. 여기 67조 원 정도. 그러면 지수도 사상 최고. 그러면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좀 많이 더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고객예탁금 최고가 얼마였어요? 지난 5월 초였어요. 75조, 조금 76, 7조, 80조는 아니고. 근데 고객예탁금은 계속 줄어들고. 물론 뭐 5월 말을 저점으로 해서 조금씩 올라오긴 했지만 고객예탁금이 그리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는 지수 이렇게 좋고 막 코스닥 하락이 1000포인트 돌파했고 그러면 최소 70조 원은 넘어서 75조는 안 돼도 그렇죠? 한번 72, 3조 뭐 그런 건 돼야 되지 않나. 근데 67조, 70조도 안 된다는 거죠. 그게 조금 아쉽다.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말씀드리면 더욱이 이제 대형주부터 이제 시작이긴 한데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되잖아요. 이제 어닝 시즌 시작되죠. 제가 지금 이렇게 앞에 세 가지 말씀드린 거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차치하더라도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은 차익 실현 빌미도 될 수 있고 종목별 차별화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좀 유의가 필요하긴 했죠. 보면 시총 대비, 시가총액 대비 1분기 실적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나왔어도 종목에 따라서는 1분기가 피크일 수도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. 지금 한 종목 포트에 여러 종목 보유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. 근데 그 한 종목이 예를 들어 15% 손실 중이에요. 근데 1분기 실적이 기가 막히게 잘 나왔어요. 그래서 지금 15% 손실 중이지만 1분기 실적 믿고 버티고 있어요. 근데 이미 1분기 최고점 수준 찍고 2분기부터는 서서히 실적 기대감이 약해지는 종목들도 여럿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 지금 손실 중이지만 1분기 실적 너무 좋았어. 그래서 나는 지금 손실 중이지만 버텨볼만 할 것 같아. 그냥 1분기 실적만 믿고.
근데 1분기 실적이 피크 수준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꽤 된다는 거죠. 그러면 그런 구체적으로 좀 꼼꼼히 세심하게 체크 안 하시고 1분기 실적 믿고 그래 이렇게 15% 손실 났어. 그래 뭐 좀 더 담아야 되겠다. 남은 현금, 남은 총알을 그냥 무심코 없애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은 거죠. 네. 그런 종목들이 여러 될 거예요. 예. 시가총액 대비해서 지금 주가 실적 대비해서 시가총액 굉장히 싸 보여. 싼 게 맞고. 근데 1분기 실적이 피크면 아직도 그리 얼마나 조정이 더 진행될지도 모르고 정확히 구체적인 거 알 수 없잖아요. 그렇죠? 저평가 종목이 분명 가긴 가는데 진짜 극단적으로는 한 3년 쉬고 갈 때도 있고요. 그렇죠? 예. 그러면 3년 동안 못 간 거 나중에 한 6개월, 1년 만에 다 오르죠. 더 오르죠. 그런 경우도 있고. 예.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꼼꼼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.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이제 4번째까지 말씀드렸나요? 그리고 조금 전에 환율이 이틀 급등한 것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제 환율도 잘 봐야 할 것 같다.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을 재차 또 리바이벌 하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조금만 그냥 속도 빨리 해서 들으시고 편히만 들어보셔도 지금 공격적으로 좀 매매할 때는 아니구나. 좀 돌다리도 좀 두들겨 보고 가야겠구나. 새로운 신규 종목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가진 종목을 어떻게 좀 관리를 해 가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.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. 말씀드리고 싶네요. 영업으로 비교하자면 그런 거죠. 계속 신규 고객을 창출하기보다는 지금 보유한 내 고객들을 잘 관리하면서 내실을 다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. 그러면 내실을 잘 다지다 보면 분명 또 신규 고객을 늘릴 기회가 올까요? 오지 않을까요? 오늘 하락 종목 수가 1972개예요. 그러니까 2000개는 안 넘었는데 장중에는 2000개 넘었었죠. 제가 직접 눈으로 보기도 했고 지수는 생각보다 크게 하락하진 않았지만 하락 체감 지수는 꽤 컸던 것 같고요. 최근 지수의 고점, 코스피로 따지면 3316, 또 코스닥으로 따지면 1050포인트. 이 지수가 올해 고점이라고 보지는 않아요. 그렇지만 지금은 날씨랑 좀 비슷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아니 좀 비가 좀 와야 될 텐데 비가 올 듯 하면서 먹구름이 있다가도 다시 해가 뜨고 올 듯 하면서 또 해 뜨고 올 것 같은데 안 오고 일기예보 비 온다고 했는데 비 안 오고 지수도 보면 상승 피로감이 있고 좀 쉬어갈 만한데도 꾸역꾸역 오른 면도 좀 있죠. 그쵸? 오른 면이 있어요. 꾸역꾸역. 그런데 결국 장마 때는 비가 좀 와야 되잖아요. 그쵸? 안 그럴까요? 소외된 종목들 얘기는 좀 나중에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.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. 어제는 24절기 중에 소소였고 이번 주 일요일은 벌써 초복이네요. 더위 유의하시고 장마도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내일은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에요. 무리할 필요 없겠죠. 평화롭고 여유로운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